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아이폰도 관세 폭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연합을 향해서 다시 한번 협상에 대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6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침 속보를 봤을 때는 일단 이 부분은 유예가 된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은 아이폰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시 25%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을 미국에서 만들라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도널드 대통령이 이제 금요일 오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유럽과 무역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다라면서 이제 화를 좀 낸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EU는 수입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0% 관세하고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는 이제 품목엔 더 높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추가 관세를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애플 팀쿡 CEO를 최근 만남에서 이제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제조 아이폰에 대해서는 최소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이제 대부분의 조립을 중국에서 이제 수행하다가 일부 공정을 이제 인도로 옮기면서 이제 관세 리스크를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의 이제 미국 투자를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런 발언 때문인지 애플 주가가 이제 이날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은 협상료 압박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뭐 약간 의문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EU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위원장인 말씀하셨던 위원장은 협박이 아니라 이제 상호 존중에 대한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익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존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이제 이런 타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아이폰은 미국에서 전면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품 조작이라든가 조립 라인이라든가 기술 인력이 사실상 지금 미국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이제 중국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같은 걸 갖추고 있지 못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이제 TSMC 같은 걸 좀 볼 때 인력도 이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 희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제조업에 대한 복귀와 이제 정치적 기반을 내년에 있으니까 중간 선거 같은 이런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복합적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번 어떤 압박은 애플의 공급망에 대한 전략과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이 이제 궁금한데요. 사실은 유럽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6월 1일자가 나오면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주말 사이에 있었던 관세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 들어와서 직접 생산을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이걸 옮겨오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무역 전쟁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더불어서 애플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 미국에서 만들라는 리쇼링 압박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애플을 정조준한 정치적 타깃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미국 안보 경제와 책임지라는 보수층 결집에 대한 어떤 전략과 맞물리면서 다른 빅테크들도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배신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5천억 달러랑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공장이 아니라 어떻든 전부 다 보면 이제 약간 전략적인 투자만 이루어지지 공장 같은 인력들이 이제 많이 충원된 이런 전략적인 투자가 아니라 전부 다 보면 어떻든 테크노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배신감이 좀 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U와 기술 안보나 복합적인 정선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형성이 좀 되면서 약간 미국과 유럽의 어쨌든 기술 중심의 무역이 충돌이 격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애플과 글로벌 분산의 생산 전략의 한계가 좀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수익성보다는 정치적 리스크 회피가 우선순위로 부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적인 공급망의 재편도 가속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향후에 많은 빅테크들의 문제나 어떤 숙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